어제 외교부에서 일제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제3차 민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피해자들 일부는 참여했고 일부는 불참했는데요. 이번 3차 회의에는 피해자 측 전체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2차 회의에서는 일부 참여, 일부 불참하셨고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은 2차 회의 때는 참여하셨던 것으로 그리고 참여 후에 저희들이랑 인터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3차 회의에는 불참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불참하셨나요? 예, 민관협의회가 이제 외교부가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네네. 2차 회의와 3차 회의 사이에 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조치를 했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한 외교부의 조치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 측은 외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예,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상대방이 주재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게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외교부가 재판부에 외교적 노력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을 했고 그 내용, 문자적인 내용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외교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관협의회라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보인다라고 표현한 건 저희도 지금 그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언론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요. 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사사건에 한국 정부가 이게 지금 다른 방식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 자체가 이 재판의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민사 절차라는 건 사실상 민사 절차에서 정부가 의견서를 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심지어 그 의견의 내용도 어떠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실상 판단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해결할 테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피해자의 권리, 이 절차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용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혹은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거면 당연히 사전에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고 논의가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최소한의 통지도 없었고 사후적으로도 그 내용을 확인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확인해주지 않겠다. 문서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최소한의 신뢰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 재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법원에 걸려 있는 재판 어떤 재판인 거죠?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예, 이게 좀 사법 절차가 복잡해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제 시기에 일본 기업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셨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 근데 그 이후에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안 하자 피해자들이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들을 확인해서 압류하고 이제 매각해달라라는 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돈을 안 주니까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말하자면 매각 그러니까 이런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현금화 절차도 일본 외무성이 서류를 송달하는 걸 방해하고 또 일본 기업도 계속 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2018년에 판결이 나온 게 지금에서야 사실상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매를 할 수 있는 매각 명령 결정이 이제 확정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네. 그 단계, 그 대법원 절차에서 한국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민간협의회나 일본과 협의 중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일단은 표현에 써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이 판단을 늦춰달라.
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외교부가 판단을 했나 봐요. 8월 17일 정도가 네. 대법원이 특별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원래의 결정, 그러니까 매각 명령 결정을 확정시킬 수 있는 네. 심리 불속행 도가 기간입니다. 아, 심리 불속행 기각.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때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면 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경매 절차, 재산 잡아가지고 재산 경매해서 거기서 대금이 나오면 그 돈을 받아가는 거. 이제 이런 절차를 실제로 8월 17일 이후에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냈다. 아, 이런 얘기고. 그럼 더 이상 진짜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윤덕민 주일대사가 이 현금화되면 말하자면 대법원 결정이 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현금화 조치가 되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현금화 조치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대사가 주일 대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일단 그 발언에 동의 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네. 이 정부의 입장이 과연 있는 건가에 대한 좀 의구심과 걱정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일본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한국 측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설명을 하고 민간 협의회나 그런 이후에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측도 어느 정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니 네. 일본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메시지라고 저희는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네.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일 한국 대사가 동일한 메시지로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촉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그러한 정치, 그러한 입장의 통일 같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아니 이게 중요한 자리에서 현금화되면 기업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현금화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이게 지금 민관협의는 사실 국내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과 주일 일본 대사조차도 이야기가 다르면 과연 일본이 한국 정부의 어떠한 입장을 책임 있게 뭔가 검토하거나 또 호응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좀 이럴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일본에서 물어보겠는데요. 아니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양보해 줄 수 있어? 너희 그 얘기가 달라. 사실 여기까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윤덕민 주일대사가 했던 그 말을 오히려 본인들의 근거로 삼아서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면서 라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사실은 그 소위 비즈니스 기회와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역사적 상처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은 천층에다가 올려놓고 야 비즈니스 기회가 더 소중해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당신들이 조금 참지 했던 게 피해자들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들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 생각엔 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매각 명령 결정이 확정되어서 네. 현금화 절차에도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아마 일본이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측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일본이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맞고 틀리고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독도가 대표적인데 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네. 반발하면 독도 해양조사 안 할 거예요? 독도 네. 영입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고 네. 틀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반발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원칙은 어디로 가고 현금화되면 일본이 반발해서 우리가 손해가 크다. 그럼 독도는 왜 해양조사하고 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표시하면 그걸 왜 항의합니까? 이게 우리가 맞다라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건데 네네.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한국 행정부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그런 방식의 반발은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점잖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시작과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음. 일본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려스럽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 속마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너무 노골적인 모습도 아닐까 싶어서 예. 강제동원 문제는 다 어디로 가고 네. 현금화되면 일본이 반발한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흥정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흥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건 명분을 가지고 싸우죠. 예, 이건 흥정의 문제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회의 그 민관 협의회 민이 없으니까 그냥 관과 전문가들끼리만 한 것 같아요. 실제 피해자들은 다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지난 1, 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 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게 있으십니까? 피해자 측과는 없고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네. 어제 회의가 있었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외교부에서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아, 무슨 근거로 이런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외교부 측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까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요. 다만 피해자 측과의 논의 혹은 피해자 측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절차는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없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원고잖아요. 원고. 예. 참여하셨던 분에게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탁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건 이제 외교부에서 회의 이후에 백브리핑에서도 좀 확인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뭐 기밀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공탁을 해서 이 집행 절차를 멈추는 거죠. 이제 그러한 안이 혹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합니까? 공탁하려면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예,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최소한의 채권자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름만 알고 공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공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정부가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 강제동원 소송에서의 원고와 그 원고의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을 하지 않고서는 공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전문가들과 정부가 논의했다는 게 좀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채권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든 이 절차를 멈추려고 하는 검토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합법, 불법 뭐까지 넘나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지금 단계에서 그냥 우려스럽다라는 좀 판단,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네요. 정부가 미쯔비시 등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공탁을 하려고 했다라는 발상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법률상으로도 지금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강제로 갖다가 떠맡기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뭐 회의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고 외부적으로는 그냥 뭐 공탁 문제도 검토했다 정도로 외교부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무겁게 논의됐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그러니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어쨌든 이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 결국 민관협의회라는 게 국내의 의견을 모아서 일본과 협상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인데 지금 일본과의 협상은 또 어디로 가고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또 어디로 가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만 골두하고 있는 모습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오히려 민관협의회를 지렛대 삼아서 충분히 협상력을 일본 정부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렛대로 삼을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민관협의회를 오히려. 자, 우리 임 변호사님 연결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언론에도 좀 주목을 받은 재판이 있는데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주장하는 응 우엔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처음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는데요. 지금
원고 대리인도 맡고 계시죠, 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피해자 대리인 응우엔 티탄이라고 하는 1968년 2월에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충격을 입으셨고 네네. 가족들도 모두 사망하셨던 그 피해자를 대리해서 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강제동원 피해자도 대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가해자로 있었던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 관련된 소송에서도 또 피해자를 대리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싸우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일본하고만 싸우는 변호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 정부랑도 싸우네. 어떤 소송에서는 일본 기업,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소송에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본질은 이제 전쟁 피해자이십니다. 네. 모두 강제동원도 당시에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계속 전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네. 군수 산업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젊은 여성과 남성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험난한 노동에 종사시켰죠. 이게 네. 사실 대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네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과 군사력을 착취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네네. 당연히 저는 강제동원도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전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이야말로 전쟁 시기에 죽고 다치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쟁 피해자를 대리해서 그 전쟁을 수행했던 군수 기업 또 전쟁을 직접 수행했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두 건 모두 다 쉽지 않습니다. 네. 한국 정부든 일본 기업이든 일본 정부든 모두 자신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사실 좀 슬프지만 비슷해서 네. 두 건 모두 힘들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이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까지 어렵게 오셔서 네. 어저께 법정에서 당당하게 한국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MC님도 아시겠지만 피해자 믿고 가는 거죠. 네. 네. 당당하게 법정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또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싸우고 일본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도 책임 있는 사실 인정과 사과 책임 받을 때까지 열심히 싸우자는 얘기 대리인단 그리고 피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해달라, 피해자들을 위로해달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외치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전쟁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하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든 지금까지 전쟁 피해자들을 좀 대리하고 계신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